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국일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국일제지 종목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 보면은 그 장단기 채권금리 미국 네. 그 이슈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정상화되면서 그 외국 증시 다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따라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반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음봉이 아니고 그쵸. 조금이라도 상승 흐름 이어간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좀 오늘 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도 좀 좋은 증시의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국일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국일제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들어봤죠. 그렇죠.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샘코라든가 예,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국일제지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실체가 확실히 있는 회사고요. 네.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샘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묻지마 투자로 많이 네네. 상승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에 비해서 국일제지는 주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굳이 가져오지 않았었어요. 네네. 네, 누구나 다 아시는 종목이라 내비뒀었는데 네.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네네. 이렇게 오늘 좀 들고 나왔는데요. 근데 국일제지란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주가를 보시면은 동전주였어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670원이었죠? 670원 진짜 예, 동전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이 7,440원. 거의 9배.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거의 9배가 네, 오른 10배, 종목. 그쵸. 9배, 10배 가까이 네. 오른 종목이에요. 뭐 평균 따지면은 원래 평균 한 1,000원 선 되거든요. 그래도 7배 오른 종목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6천억에 육박하죠. 많이 예, 올랐네요. 애초에 한 네. 800억 이 정도 되는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실제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예, 아직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6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다시 6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거고 그만큼 계속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 국일제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네. 항상 여러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는 꼭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네, 그건 예의입니다. 네. 투자자에 초록창에 대한 검색을 예의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일제지 홈페이지를 보셨죠? 1978년에 설립했고요. 2004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2대째 이어오는 기업인데요. 오. 예, 그래서 지금 대표가 두 분이 계신데 네. 아마 가족 관계인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생산 품목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항상 네. 봐야 하는 게 제품을 봐야 되거든요. 제품 소개. 예,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제조업체랑 약간 틀려요. 예, 강판 간지라든가 도포 용지, 네. 전선 피복지,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쪽, RO 원지, 오. 멤브레인 필터라고 네. 수질 관리 필터 있잖아요. 네. 멤브레인은 수소 처리도 들어가긴 해요. 약간 수처리 적용 필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RO 원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약간 이러한 RO 원지도 수소차로 분류되는 원인이 되죠. 그렇죠. 국일제지도 수소차로 분류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열 막지, 그다음에 가습 원지. 오. 그래서 일반 제조회사는 보통 제조회사는 펄프나 그쵸. 뭐 A4 용지 네. 아니면은 골판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데 약간 특수화돼 있습니다. 재질이라 그래서 종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르군요. 그렇죠. 그렇죠. 종이긴 종인데 약간 좀 특수 용지가 많아요. 맞아요. 예, 박엽지 오. 말 그대로 얇은 종이 그리고 봉투지, 호두과자, 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그쵸. 이런 이해가 쏙 얇은 되네요. 종물도 네. 만들고요. 파푸지, 그 파스지에 붙는 종이 있죠. 오. 그래서 다 좀 얇고 합성 용지들을 많이 씁니다. 껌 봉지도 하네요. 껌 버는지. 은박지, 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종이 빨대 원료. 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종이 빨대가 점점 수요가 의무화가 늘어나고 될 있죠. 거예요. 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이 빨대를 하고 있죠. 네. 좀 문제는 뭐 1시간 이상 물고 있으면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지만 네.
뭐 환경을 친환경 위해서라면 소재니까. 네. 다른 업체들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예, 플라스틱이 너무 바다, 해양 환경에 맞아요. 많은 안 좋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 용지, 네. 이형 원지, 그다음에 KCLG, 네. 돈띠지, 오. 돈 묶는 종이 있잖아요. 저것도 다 아유, 하는 기업이군요. 저 10,000원짜리 보세요. 옛날 네네. 10,000원짜리입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치과 용지, 멸균지. 정말 종이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크래프트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예, 약간 골판지보다는 네. 누런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크래프트지라 하거든요. 구글 재즈가 약간 이쪽으로 좀 많이 생산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 크래프트지에서는 약간 매출이 높은 편이에요. 업계에서. 네. 그리고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별걸 다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종이가 다 특수용지예요. 네네. 구글 재즈의 가장 큰 매출이 나온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트지랑 크래프트지랑 담배. 담배. 그 은박지 있잖아요. 네. 이걸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전자담배의 점유율을 한 30% 정도 내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이러한 종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이러한 수요량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쵸. 전자담배 관련해서. 근데 그나마 이제 앞으로 발전성 있는 거는 RO 원지, 아까 RO 말씀드린 원지, 네. 수질 필터용 원지. 네. 그리고 최근 상승한 요인은 국일 재재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있죠. 그래서 국일 그래핀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네네. 아직은 좀 홈페이지가 완성된 건 아니고요. 네. 약간 블로그식으로 운영되는데 오.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일 그래핀. 네. 그래서 국일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핀 전문 소재 업체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예. 포메 신소재 그래핀 했죠. 그래서 국일 재즈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유명해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온 대면적 그래핀 제조라고 해가지고 저온 대면적 저온으로 큰 면적의 그래핀을 제조하는 오.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래핀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네. 노력 중인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과 협의 중이에요. 구글과. 예, 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생적으로. 녹색창 네이버랑 비슷한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네. 오히려 네이버가 더 큰 회사였어요. 근데 네이버는 정체되어 있고 네. 최근 구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알파벳 없죠. 지주회사라고 하죠. 네네. 그 미국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 그 가치가 훨씬 커요.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 협의가 잘 되면 정말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협의 중이 말이 협의 중이지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지금 양사가 약간 정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좀 재무적인 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재무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솔직히 재무는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예요. 네. 보시면은 네, 한번 볼게요. 화면을 통해 예. 만나보죠. 국일재지의 실적인데요. 네. 매출액은 그래도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분기별로.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자리를 좀 돌고 있죠. 네. 예, 뭐 2억, 7억, 2억.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하찮죠. 예. 그래도 일단은 적자는 나지 않고 있다는 네, 거. 그렇죠. 단기 순이익 같은 거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설비 투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를 지금 더 많이 할 때니까 당연히 그렇죠.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순이익률, 뭐 ROE 다 마이너스고요. 네. 다만 부채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부채율 과정이 평균인데 네. 일단 부채가 많지는 않아요. 당좌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죠. 최근 당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음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음 거래. 근데 점점 우리나라도 어음 거래가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글 제주도 어음 거래가 줄고 있고요. 네. 유보율은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 보는데 네. 최근 유보율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BPS 주가 한 주당 주식 가치 네. 476원.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7,440원까지 그렇죠. 올라갔었죠. 좀 고평가가 많이 됐다고 네네. 보여져요. 그 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264배인데 네. 퍼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스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PBR이 그래도 10배나 돼요.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동산도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부동산 관련 자산도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거. 네네. 네.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코스닥 52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군요. 매우 큰 회사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구글재지가 전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중에 KGP라는 회사가 있어요. KGP. 네, 구글재지의 자회사였어요. 네네네. 네, KGP를 매각했고 KGP는 결국은 컨버지라는 사명으로 이름 바꾸고 바이오 진출하더니 네네. 결국은 거래 정지가 됐죠. 그러니까 구글재지 입장으로서는 적자 회사를 잘 떼어내긴 했는데 네. 좀 약간 좀 좋지는 않죠. 예. 컨버지 같은 거 보면은 네, 볼게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거의 2,000원짜리가 감자 다 원래 동전주였는데 감자 뭐 액병하고 네네.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찍고 그리고 결국은 상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은 그래도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라 쉽게 상패는 안 당할 가능성이 크긴 한데 네. 이미 구글재지랑 상관없는 종목이니까요. 이미 구글재지에서 매각을 완료한 종목이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구글재지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알아봤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구글재지 차트나 기업 정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네. 구글재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보고 네. 잠깐만요. 이게 잘 홈페이지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꼭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한 그 자료들을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항상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금융을 꼭 보라는 건 아닌데요. 네네.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꼭 한 번씩 보길 바래요. 네. 왜냐면은 HTS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HTS 보기보다는 저렇게 네이버 직권 가서 좀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해당 네.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재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네. 이게 HTS 상에서 나오는 회사에 대한 재무 이슈나 그쵸. 계산적 기업 정보죠. 분석들이에요. 네. 근데 이미 뭐 관련 데이터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투자할 때는 주주 현황 꼭 보셔야 됩니다. 주주 현황. 네. 왜냐하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네. 25% 이하면은 좀 투자하기 꺼려져요. 왜냐하면은 25% 이하라는 거는 대주주 지분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라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우식 대표가 거의 34%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관계인들이 좀 이렇게 갖고 있긴 한데 네네. 뭐 채 1%가 안 되긴 하지만 주주가 가장 많이 갖고 그렇죠. 있네요. 그만큼 네. 최대주주 대표의 지금 지분율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죠. 이런 점은 최대주주 매각이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자, 구글재지 보시면은 자, 4월 20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 구글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핀주들의 대장이 되면서 네. 점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4월부터 지금 1,000원에서 한 5,000원까지 네. 5배를 오른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너지지도 않고 횡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 큰 이슈 없이 다시 한번 점프를 했습니다. 예, 4,000원짜리가 다시 7,000원까지 2배. 그렇네요. 3일 만에. 네. 그리고 최근 다시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아마 구글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길게 동안 이어지면서도 주가가 흐르지 않고 그동안 7월, 8월 장 어땠습니까? 너무 안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네. 계속 빠졌어요. 근데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종목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게 이때도 크게 상승 나오고 네. 횡보를 했죠. 그쵸. 크게 상승 나오고 자, 이 횡보를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매우 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되는 게 아직 박스권 형성이 안 됐어요. 제 생각에 박스권 하단이 네. 한 4,600원 부분 될 것 같고요. 상단이 한 5,7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경우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단에 오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네. 상단에 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하단 4,600원,
4,600원 좀 더 쳐주면은 네. 한 4,800원. 이 구간 오면 매수 가능해요. 네네. 지금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이때 크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때 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좋은 호재나 그쵸. 아니면 약간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짐로저스라고 또 아나한테 투자한 분 그쵸, 계시잖아요. 그쵸. 그분은 왜 우리나라 주식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 마음 관심이 예.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일제지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투자할 거면은 네. 한 100억 이상 투자하든가 몇 천만 원 사면서 투자한다 그러고 네.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나쁜 분과 친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도 뭐 또 네. 그분 뭐 그래도 유명한 투자자니까 그렇죠. 그래핀 쪽에 관심을 둔다고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4,700원 부근 매수 가능, 네. 5,700원 부근 매도인데요. 만약에 국일제지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상한가 가는 흐름. 네. 이러한 흐름으로 하면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씩 좀 매도하면서 하면서. 예, 좀 지켜갈 필요가 있고요. 네. 국일제지는 일단 4,000원대 너무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이 밑으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예, 구글과의 협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음. 추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주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일제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에는 네. 국일제지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오. 지금 한국 증시에 스타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원래 상황이- 코스닥이나 나스닥은 스타로 움직이는 지수예요. 그쵸. 코스피는 원래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약간 펀더멘털 베이스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네. 코스닥은 스타 위주의 시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왕년의 스타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네. 반도체 있죠. 이런 것들 아니면 IT 관련주들 네. 왕년의 스타들이에요. 시장을 그냥 멱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미국 보세요. 팡이라고 하죠. 팡주요. 네. 팡이 지금 미국 증시 S&P 500, 뭐 나스닥 그쵸. 엄청나게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거 미국 증시 낱낱이 살펴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금 기업들은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러한 미국 증시도 다 그러한 팡들이 멱살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팡이나 기술주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을 제외하면은 미국 증시 네. 상승률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시장에 스타가 있어야만 네. 약간 지수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한 면에서 지금 국일제지는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스타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분명하게 코스닥의 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스타가 없잖아요. 네, 없죠. 전에는 뭐 신라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릭스미스 이러한 시장의 스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많았어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맞아요. 자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스타가 없어요. 그 스타들이 좀 무너졌죠. 그렇죠. 주춤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일제지가 네. 그래핀이라는 새로운 소재, 그쵸. 새로운 꿈의 소재로 하나의 스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약간 바이오랑 비교할 만한 게 바이오 제약같이 지금 현재 임상 진행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협의 네. 중인 상황.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치 측정이 무의미해요. 그쵸. 왜냐하면 그래핀 소재 시장이라는 게 뭐 최대 2,0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국일제지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지는 아무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인 현재로서는 산정이 가능해요. 네네. 근데 의미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은 시장 가치는 계속 커지니까. 네.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제약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소멸됐잖아요. 그러한 기대감이 이렇게 국일제자 같은 스타로 옮겨오고 있는 거고요. 네. 구글도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고 그렇죠. 가장 선진적이고 미래적인 회사니까 네.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1차 산업 네. 혁명, 네. 1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농업, 어업, 수산업 네네.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혁명이 1차 네네. 산업혁명이었죠. 2차 산업혁명, 굴뚝혁명이라고 하죠. 맞아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네. 말 그대로 제조업, 뭔가 대량 생산을 시작한 네. 게 공장화되고. 네. 2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아직도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서비스, 그다음에 IT, 정보, 그쵸. 통신. 네. 우리나라도 3차 산업혁명까지 잘 따라왔어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뭐 생명공학, 네. 그다음에 뭐 5G, 그다음에 뭐 IoT, VR, AR, 네. 자율주행,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이죠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아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러한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다 3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빵이라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뭐 넷플릭스, 그쵸.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말씀드린 구글 네. 이런 회사들은 다 시작은 3차 산업혁명이었는데 3차 산업혁명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가 외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자꾸 AI를 강조하는 이유가 한국이 그나마 4차 산업혁명으로 좀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AI 쪽이에요. 그리고 그래핀도 지금 그런 후보 중에 하나고요. 그쵸. 그래서 한국 증시에는 새로운 스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라든가 네. 이러한 그래핀,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에 좀 스타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쵸. 아직까지는 잠재 후보군들이 있는데 네. 스타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스타들이 한 4-5개 나와가지고 네네. 증시를 좀 역사를 끌고 가야만 좀 새로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 때문에 한국 좀 약간 얼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서비스 쪽도 자꾸 투자를 늘려고 한다고 해요. 네네. 당연한 겁니다. 국내 시장은 서비스 업종이 너무 약해요. 예.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업종의 비율이 증가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너무 높아 있어요. 네네. 제조업이 높은 것도 좋은데 제조업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그대로 있고 서비스가 늘어나야 돼요. 그쵸. 다 저희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 넷플릭스 다 서비스예요. 그쵸. 근데 그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정말 많은 이익을 드러내고 새로운 최첨단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네네. 4차 산업에 가까운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서비스라는 아프리카 TV를 틀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TV. 네. 정말 저는 아프리카 TV 뭐 많은 사람들이 욕하지만 전 칭찬하고 싶어요. 예. 서비스 업종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네. 아프리카 TV가 별풍선으로만 결제 대금이 한 분기에 200억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약간 그런 플랫폼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정말 대기업이라면 아프리카 TV에 좀 대량 투자를 해가지고 좀 세계화 시켜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먹히면 외국에 먹힙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지금 뭐 투자하기도 괜찮긴 한데 네네. 좀 아프리카 TV를 시장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국가적인 움직임이든가 아니면 진짜 대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네. 구글 재즈 말하다가 약간 세게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구글 재즈는 네. 제가 말씀드린 측면으로 아직도 보유하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일단 그래도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필요하죠. 유의사항 꼭 분명 필요하죠. 저점에서 7배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비중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네네. 보통 한 종목 10%에서 15% 정도 한 5종목 보유하시고 나머지 현금 보유. 네. 이게 포트폴리오의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 네. 적어도 20%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매수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 네. 그리고 항상 밴드 내에서 상단 하단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4,700원이 밴드 하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5,800원이 밴드 상단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구간에서 움직임을 항상 봐가지고 네. 밑에 오면 매수, 위에 오면 매도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면 매매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죠. 욕심도 안 부리게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승, 네, 나올 수 15%의 상승이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고 하죠. 네네.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 무조건 홀딩하지 말고 더 간다 이러지 말고 그때는 일단 일부 종목, 자기가 보유한 조금씩. 조금씩은 매도하면서 수익을 네. 챙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어요. 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되 가끔씩 급등이 나오면은 급등 시에 자기 돈을 챙겨야죠. 네. 네. 현금을 또 보유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 하락 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점을 대비해서 항상 로스컷이나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놔야 됩니다. 네. 구글 재즈의 절대적 손절 라인은 4,000원입니다. 4,000원.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네네. 4,000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조정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네. 무슨 한이 있더라도 4,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다 매도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시장의 스타가 되고자 네. 하는 구글 재즈 이름을 조금 좀 깔쌈하게 더 예쁘게 약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 갖기에도 약간 영어명이 좋을 것 같고 그래핀을 관련을 하는데 네. 조금 좀 세련된 이름이 좋지 세련된 않을까. 이름으로.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구글 재즈의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 국일 제재 그래핀이 잘 성공해서 그쵸. 국가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국일 제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국일 제재 앞으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 관련해서도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구글과의 협업으로 인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스타가 되게 충분한 기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국일 제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알아본 국일 제재에 대해서 더 관심 가거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ITBC 스탁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